자, 반갑습니다. 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창단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굴삭기 관련된, 이제 SOC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이고, 현재 중국과 관련된, 중국 비중이 높은 그런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죠.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진성TEC, 이런 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창단조도 지금 대창단조를 사업보고서를 좀 보면 중국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진성TEC라던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좀 중국 비중이 적다?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비중은 적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대창단조에서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시금 수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겉으로는 적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SOC 투자, 지금의 건설기계의 주가에 대한 상승은 중국 투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창단조도 조금 더 깊이 보면 중국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5대1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 이런 기업이 저는 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 대창단조도 중국에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볼보라던가 캐터필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인프라 대장주들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대장주들이 중국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 중국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조금은 풀게 되는 계기가 온다면 저는 진성TEC처럼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지금 몇 번 터졌죠. 지금 두세 번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돌렸을 때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꽤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이제 무상 증자라던가 혹은 자사주 취득 이런 것에 대한 주주 분할 정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사주 매입은 2018년부터 되고 있고, 무상 증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배당, 이제 배당에 대한 혜자가 굉장히 크죠. 현재 대략 배당의 수익률이 4%가량 됩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좀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790억이죠. 790억인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최하단 수준이고요. 실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결국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에도 제가 수출의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을 좀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이 지금 첫 바다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 인도, 유럽 할 것 없이 이 SOC에 대한 투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SOC 투자를 내년에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전 세계 트렌드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대창단조를 좀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고 이 굴삭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하부 구조 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바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부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이 바로 대창단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굴삭기가 많이 팔리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굴삭기가 적게 팔리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다면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정책이 한 2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대창단조에 대한 주주라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결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2,000조 이상의 SOC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1,500조 이상의
SOC 투자가 있을 것이고, 유럽은 아직은 합의 중인 건 맞지만 결국 역대 최대치의 이제 SOC 투자가 이루어질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도 역대 최대치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이쪽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 8월, 9월에 넘어가면서 대장간주의 공장들이 이제 풀개파로 쉴 새 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문제는 이 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이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방향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이죠. 비용.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에 대한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제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큰 방향성도 뭐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2년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당 순위율이 4%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죠. 특히 지금 배당 조절에 대한 그런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실적 악화로 인해서 혹은 큰 방향의 흐름이 점차 안 좋아짐에 의해서 배당 컷을 할 것이다. 배당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그래서 배당 컷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는 새롭게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지금 현재 풀캐파로 돌리고 있고 캐파가 더욱더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풀캐파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보수적으로 좀 더 본다면은 이 라인 때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25,000원대 라인까지 27,000원대 라인에서 25,000원대 라인대까지가 박스권으로 봐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정도로 봐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25,000원대 라인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 연봉을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 박스권을 깬 이후부터 1파동, 2파동이 나왔고 이제 3파동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들 아시죠?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